급등TV 빵형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본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 큰 급락이 나왔던 알테오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코로나 이후에도 별로 영향이 없이 꾸준히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겠죠. 근데 지난 급락에 더불어서 이번에도 또 급락이 나왔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물리셨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나서 이제 빠졌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급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심리적이고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를 간단히 보시면, 물론, 뉴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193억의 기술 계약금 받고, 이제 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성공을 하면 4조 6천억까지 받기로 돼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공시로도 이렇게 나왔죠. 알테오제네 같은 경우에는 그간 올라왔던 이 주가가 이 에로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오늘 공시로 인해서 많이 빠졌다. 그렇다면 이게 왜 빠졌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작은 계약금으로 급락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보자면 이제 아마 바로 뭐 몇천억짜리 계약금 받고 그리고 이제 이 4조를 나눠서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막상 하고 나니까 계약금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투매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가 예상했던 또 시장이 예상했던 마일스톤 자체는 부합했습니다. 내용을 맨 밑에 보시면 이 부분 이걸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이 4조 6천억이다. 이게 이제 맞긴 맞는데 이제 시장이 그렇게 이것보다도 이제 좀 더 강한 재료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과도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을 간단하게 보셔도 기관들, 특히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던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다 받아냈고요. 외국인도 좀 받아냈네요. 일단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이 코스닥 시총 4위까지 갔던 이 종목이 오늘 이 변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제부터는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적 요소가 아닌 심리적 요소에 더 많이 반응할 겁니다. 오늘이 이제 가장 극도로 강했던 날이고요. 이제 뭐 추가 하락을 조금 겪으면서 심리적인 뭐랄까요? 불안한 매물 또는 실망 매물이 나오고 나면 다시 오를 확률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매매 포인트를 잡자면요. 장타든 단타든 일단 지금은 매수하지 않는 구간이 좋습니다. 당장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일단 시장이 이번 계약권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던졌기 때문에 그럼 다음 계약권이 나올 때까지는 이 종목이 어느 정도는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잠깐 반등이 하더라도 다시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는 단타가 굉장히 잘하시는 단타가 아니라면 좀 매매하시는 건 좀 지금은 피해야 할 만한 구간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사그라들면이라는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사그라들면이라는 포인트가 어떤 자리냐 하면 이런 자리죠. 이런 게 이제 변동성이 사그러든 자리입니다. 거래량이 만약에 줄어들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구간, 이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이 알테오젠이 이런 모양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정확히 이제 삼각수렴이 나와서 이렇게 돌파한 자리인데요. 알테오젠이 이제 앞으로 나올 공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삼각수렴 돌파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다음에 나온 다음에 나온 뭐 수출 공시라든지 다양한 공시들도 시장이 부합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또 긴 음봉을 빼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나서 매매할 만한 구간이다. 네, 급등TV 빵영입니다. 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시장에 가장 큰 변동을 일으켰던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급락 왜 나왔을까요? 알테오젠의 급락은 사실 펀더멘털적 요인보다는 심리적, 수급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이 종목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에로, 그러니까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바닥 대비 대략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오른 종목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런 찌라시 악재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오늘 이제 실제로 그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공시가 원하는 만큼 좋은 공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갖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안다면 사실 이런 급락이 맞는가라는 고민은 좀 나올만 합니다. 뉴스도 일단 나왔던 내용이고요. 193억의 계약금을 받고요. 그리고 마일스톤 이걸 이제 성공을 다 한다면 4조 6천억까지 받을 수 있는 큰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것이 부담이 됐냐면 바로 작은 계약금입니다. 사실 시장이 원했던 어떤 그림은 이 정도 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이 뭐 한 몇천억 정도는 받고 그다음 마일스톤을 받고 싶었던 건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계약금이 굉장히 작으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약금 이렇게 좋은 기술인데 왜 계약금이 낮지?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이 낮다는 소리는 언제든지 이 계약이 파기돼도 양방이 부담되지 않다는 소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또는 회사가 원하는 마일스톤 자체는 시장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금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앞으로 나올 계약들이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 또 불안감, 또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이제 또 뭐랄까요, 투매가 같이 섞여서 나오면서 급락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에로 기대감으로 대략 4배 이상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저점에서 미리 매집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터셔도 부담이 없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점에서 이런 매도 시그널은 상당히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뭐랄까요, 구라 공시가 아니고 실제 나온 공시인데 이렇게 급락이 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실망 매물과 하락 매물들을 다 받아내고 나면 그리고 바닥을 그리고 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등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 매수자라면 장기로 생각하시든 단기로 생각하시든 이 종목 자체를 건드리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일 뭐 데드캣 바운스 또는 반등이 나오면서 이만큼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실 이거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상당히 저는 고수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변동성이 사그라드는 구간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사그라드는 구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구간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급락하고 나서 반등 나오고 다시 떨어지고 반등하면서 이 단봉으로 20선을 이렇게 지지하는 구간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이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본다면 사실 마일스톤 4조 6천억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다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시총은 설명할 수 있는 시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조 6천억인데 마일스톤 금액 정도 되네요. 근데 사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자체가 이번 이 업체 말고도 또 적용할 수 있는 병증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이제 주사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마일스톤을 다 받는다는 소리는 이 기술 자체가 검증이 가능한, 충분히 상용화가 가능한, 또 이게 이제 실체가 있는 종목이 된다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물려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오늘 꼭지에 물린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애초에 매수를 지금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꼭지에 오늘 이제 공시 뜨자마자 물렸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게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이 전고점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당연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꼭지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불안 매물 또는 실망 매물이 오늘 하루에 다 소화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이 터진 위치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오르는 도중에 이렇게 터진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또 오른 상태에서 터졌기 때문에 여태 이제 공포를 맛봤던 사람들이 또는 이때 반등을 먹었던 사람들이 요만큼 반등만 나오면 다 던질 거란 말이죠. 그럼 역시 이것도 내일 반등 요만큼 나와준다면 또 다 던질 거란 말입니다. 던지면서 투매를 부르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굳이 봉적으로 아니면 어떤 흐름상 이렇게 단봉을 뽑는 구간으로 가도 이런 구간에서 추매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신규 매수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봉을 봤을 때 일정 특정한 그 지지 자리들이 나옵니다. 그런 자리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봉으로선 보이지 않고요. 뭐 월봉도 워낙 많이 올라서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주봉으로 굳이 본다면 사실 이런 구간들 26만원 구간이나 또는 이런 구간들 24만원 구간들이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26만 구간은 대략 요 정도 구간이고요. 24만 구간은 여기 보시면 24만 구간은 조금 더 아래 요 정도 구간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한번 지지해 주는 걸 확인하신다면 그때는 조금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을 아주 뒤흔들어 놓았던 알테오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실 이렇게 과대 낙폭주들이 요즘 반등이 잘 나오니까 이 데드캣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거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순수하게 단타로만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급등TV 빵영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